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고 있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블록딜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 상장 첫날의 상한가 종가였던 12만 7천원까지도 깨트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SK바이오팜 홈페이지입니다. 어제는 제가 셀트리온을 올렸는데 SK바이오팜도 이렇게 여자 어린이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네요. 굵직하게 블록딜이 있었던 먼저 두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있었죠. 주가가 급등하자 블록딜 2조 6천억 원 챙긴 테마색의 속내 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 여러분들 셀트리온 블록딜만 치셔도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이 내용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자, 일단 거의 상한가에 버금가는 상승을 했고요.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습니까?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 주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성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때 다시 거의 근 2달 만에 재차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블록딜로 인해서 이때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지만 사실 좀 빠른 시간에 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신풍제약이 있겠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날짜 2020년 9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작년 9월 18일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9월 21일 고가 대비 대략 마이너스 78%, 대략 80%에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블록딜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K바이오팜은 어떤가요? 주가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종가가 14만 7,500원인데 블록들이 대략 한 10%, 11% 그 정도 할인을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SK바이오팜은 갈 길도 먼데 이렇게 블록들이 진행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최대 주주인 SK가 지분의 11% 블록딜 무려 1조 1천억 원을 팔아치운 겁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중요한 문구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SK는 SK바이오팜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그린, 바이오, 디지털, 첨단 소재 등 4대 핵심 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SK바이오팜에 직접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SK 계열사에다가 다른 사업 분야에도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SK팜 지분을 팔아서 그 돈을 다시 SK바이오팜에다가 투자를 하고 연구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SK바이오팜에 대한 재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이랑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SK가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그룹 전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4대 핵심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을 통해서 SK는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자, 일단 뉴스에서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게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SK바이오팜 지분 매각으로 SK가 보유한 SK바이오팜 지분율은 기존 75%에서 64%로 낮아졌다. 거래는 전일 종가 14만 7,500원보다 12% 할인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국내외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는 이 문구, 즉
이 지분 11%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1% 지분율이 누구한테 어느 곳에 갔던지 간에 그거는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SK바이오팜 종목 시황에서 공시로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SK바이오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SK바이오팜 홈페이지에서 뉴스 보도자료에 가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8일자로 업데이트 됐고요. 네, 4분기 매출액 158억 원, 세노바메이트 빠른 성장세로 전분기 대비 302% 상승, R&D 투자 확대로 영업손실은 538억 원,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 개선, 20년 5월 출시한 세노바메이트 미국 안착 유럽 진출 기대, 이런 식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SK바이오팜은 아직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충분한 재료가 아직 확실하고 뚜렷한 그런 강력한 것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물론 아마 바이오 제약주들을 장기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시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SK바이오팜을 단기 투자나 몇 개월만, 몇 달만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게 실험에 성공을 해서 임상 3상을 마치고 판매 허가를 받고 또 그게 해외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뭐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SK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뭔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뜨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투자 정보에 가시면은 IR 정보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셔서 SK바이오팜 실적 발표, 아까 보도자료로 봤던 2월 8일날 같은 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PPT 자료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HTS로 가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상장을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다 던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말의 여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연기금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장기간 대량으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블록딜 얘기가 나온 뒤로 오늘 연기금에서는 무려 12만 5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은 대략 100만 주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은 수량을 연기금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엄청난 물량을 반납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한 물량을 일단 개인들이 다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매매 동향 정리를 하자면 개인이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거의 물량을 덜어냈지만 연기금에서는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딜이 어제 전일 종가에 1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매도 가격은 주당 12만 9,800원입니다. 약 13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그럼 여기 차트에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2만 9,800원이) 어제 블록딜에 매도된 가격이고요. 오늘 종가는 지금 12만 2,000원입니다. 네, 보시면 상장 첫날 2020년 7월 2일에 상장을 했고요. 이때 시가가 98,000원이고 종가가 1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가가 12만 7,000원을 깨트렸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신규 상장주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상장 첫날에 시작가와 종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러한 상장 첫날의 종가를 깨트리는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내일 추가적인 하락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바이오팜은 주가가 뭔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돼서 대형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블록딜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딜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딜 자금을 SK바이오팜을 위해서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SK의 계열사들에게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장 첫날에 대략 한 중간 가격인 11만 5천 원 정도, 네, 상장 첫날에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인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캔들 보고서 눈찜작으로 잡았을 때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보시면은 상장 첫날 종가에서부터 이 부분, 지금 이 사이가 지금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장 첫날의 종가 이후에도 갭 상승으로 해서 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갭이 다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었을 때도 이 갭을 다 메꾸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윗단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다가 최근에 14만원대를 유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블록딜 이후 오늘 갭 하락은 또다시 이 공간을 메우진 못하고서 그대로 더 그 아래로 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윗단 시세인 14만원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베이지 색상으로 이렇게 살짝 막대가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차트에서 매물대 차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좌측 상단에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차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유형에서 매물대 차트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저와 같은 이런 매물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14만원 윗단으로 이런 데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 풀려진 매물대, 그래서 집계가 된 매물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14만원 윗단으로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요 14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때 14만원까지는 한번 찔러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 윗단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겠죠. 그런 게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14만원 위로 다시 뚫고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아래로 14만원까지 만약이라도 한번 반등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그 아래로 이런 식의 횡보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만원 밑단으로는 대략 한 여기서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 4.3, 5점, 6.1% 물량입니다. 유통 주식 수의 6.1% 정도가 요 밑단으로 14만원 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4만원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 주주분들께서도 이제 지금의 이 블록딜로 인한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대략 한 14만원 부근을 한번 반등이 나와줄 때 그때 물량을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뭐 SK케미칼이나 다른 주들은 이렇게 조금씩 동반 상승을 했어요. SK바이오팜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찬밥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같이 SK그룹주들이 한 번씩은 좀 들썩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SK바이오팜도 같이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를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풍제약과 셀트리온은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블록딜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다소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으로 기존에 블록딜이 발생했었던 그 주가를 더 뛰어넘는,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렇게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SK바이오팜은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블록딜이 진행됐고 지금 오늘의 결과는 상장 첫날의 종가까지 훼손하는 장대 음봉이 만들어져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SK는 이 11%를 팔아서 확보한 1조 1천억 원을 SK바이오팜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SK 4대 핵심 분야에다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뉴스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에 실질적으로 재투자하게 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지분율 11%를 누가 나눠 가져갔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매매 동향 보셨듯이 연기금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대량 순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연기금이나 혹은 국내 기관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11%의 물량을 12만 9,800원에 가져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종가보다도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훼손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주가를 크게 훼손시키진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면은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저 갭 차이인 14만원까지는 중단기적으로는 한번 올라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갑작스럽게 SK바이오팜이 엄청난 호재거리를 안겨다 준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상승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시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점이 어딘지 확인하셔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대략적으로 14만원 선까지 부근까지 올라올 때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는 식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주가가 좀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저점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 주가가 비싸다고 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제 지분을 11%를 가져간 세력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대략 11만 5천원 정도를 저점으로 지지해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4만원 부근, 꼭 14만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윗단으로 시세가 형성이 될 때 차익 실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비중에 대한 부분을 분할 매수로서 소액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내리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수익도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일부 물량은 무조건 차익 실현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SK바이오팜 주가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